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정부 말 들으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데 현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고 어떤 의미인지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로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근데 국토부 장관이 주택협회 총회에 가는 건 10년 만 일이라고 하네요. 자, 근데 민간주택 건설 관계자 앞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다? 최소 연말까지 집값하라. 소득 대비 집값 현재 18배다. 비정상 상황인 것을 주택 건설 관계자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업계에서는요, 조금 기대를 했었어요.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거나 건설사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미분양 대책이나 규제 완화 또는 지원책을 꺼낼 것이다. 안 그러면 10년 만에 오겠냐. 근데 주택 공급업자들에게 집값 버블 이야기를 강조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발언의 의도는요, 최근에 이제 미분양 주택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계에서 야, 이 미분양 주택 좀 사가달라 LH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가장 전면에 나서서 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가 왜 사주냐.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오고 미분양 물량 늘어나도 우리 꿈쩍도 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쏟아낸 내용은 정부에 기대지 말고 수요자가 만족할 금액으로 분양가를 낮춰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버블이라고 말한 이유 살펴보면요, PIR이 18배는 18년간 받은 연소득을 다 쏟아 넣어야 집 한 칸 마련할까 말까라는 것인데, 이는 비정상이다. 일반적으로 PIR을 10을 기준으로 하고 그보다 넘어가면 좀 고평가됐다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자, 그리고 현재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단기적 경착륙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은 막대, 당분간은 하향 안정세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연말까지는 그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는 거죠. 자, 근데 이번 급락장에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던 말이 있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부 말 들으니까 돈 벌더라.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2014년 7월에 취임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아시죠? 아마 부동산 시장 참여자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부동산 정책을 전면에 나가서 대거 과감하게 풀었던 분이죠. 재건축 연한 규제 완화나 안전진단 기준 완화, 청약 1순위 자격 완화나 공공택지 전매 제한 기준 완화, 그리고 LTV 상향 같은 것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자, 2022년 7월 부동산 버블을 5차례나 경고했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저희가 작년 9월에 영상으로 제작했었죠. 이례적으로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강력한 어조로 집 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꼭대기가 맞았어요. 그 이후에 집값은 계속 추락했었죠. 물론 당시에 집값 떨어진다는 말만 해도 그냥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받던 시기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고점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 어떤 정책이 있었을까요? 엄청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나왔고, 그 전부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대출을 대폭 축소시키는 정책을 마련했고,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취급 자체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죠. 자,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때 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집값 버블을 경고했을 때 팔았다면 정말 성공한 투자가 됐겠죠. 자, 그럼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무엇이다? 최소 연말까지 집값 하락, 집값 버블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슷한 입장이죠. 자, 지금 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원혜룡 국토부 장관 부동산 1타 강사 소리를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정부 말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집 사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울 집값 2021년에 미쳤다는 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 당시에 15억으로 서울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집이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자, 물론 그때 PIR 18배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20 훌쩍 넘었을 거예요. 자, 근데 최근 6개월 만에 30% 전후로 급락했잖아요. 일부 지역에서 35%, 40%까지 급락을 했잖아요. 또한 2021년 7월에 집값이 고점이었던 건 맞는데 이제 약간 2년 정도 소득이 늘어난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나온 PIR 기준
KB국민은행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게 있거든요. 여기는 자체적인 집계 기준이 있어요. KB국민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중위소득과 중위주택 가격을 넣어서 계산을 했는데 전국 아파트는 7.3배에서 5.3배로 줄어들었고요. 서울 아파트는 18.3배에서 11.9배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2011년까지만 해도 집값 비싸서 절대 못 사겠다 싶었는데 30%, 35% 빠지니까 수요가 유입되고 지금 최근에 약간 반등세가 보이고 있죠.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소득이 늘고 집값이 크게 급락하다 보니까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야, 이 가격이면 살만하다 싶어서 사기 시작했던 게 올해 1월달과 2월달이라는 거죠. 자,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정부도 집사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파격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완화론자였지만요. 실제 국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다? 빚내서 집 사는 뜻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인들의 발언이 아닌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책을 보고 집을 사는 시기인지 파는 시기인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올해 1분기에 시행된 정책을 보잖아요. 먼저 1월 5일 날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 지역이 해제가 돼버립니다. 또한 3월 2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됐고 생활 안정자금 규제 그리고 전세 반환 대출 등의 규제들을 모두 다 풀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기본공제가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거의 세부담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가 1분기 때 진행한 정책들을 쉽게 요약해보면요. 1주택자가 비규제 지역에 추가로 집 사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도요, 1주택자가 처분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1시 2주택을 3년까지 연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1주택자가 추가로 사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무주택자가 갭투자로 접근하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될 때 권리적 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취득세 중과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추가로 주택 살 때 8% 적용되죠. 자, 게다가 종합부동산세율도 중과가 적용되고 처분단계에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됩니다. 이거 정부에 좋은 일만 시키고 나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중과세율 두드려 맞으면. 근데 비규제 지역으로 모두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또한 보유세는요, 세율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6억에서 9억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2주택자는 세부담을 거의 안 느낄 수준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도 다 풀어버렸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다? 갖고 싶은 사람들은 한 채 더 사라는 게 정부의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1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 사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주택,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재산이 다 묶여 있어요. 그것을 담보로 다른 집을 사는 게 막혀 있단 말입니다. 생활 안정자금으로 절대 집 사시면 안 돼요.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많이 활용한 게 무엇이다? 1주택자가 집을 들릴 때 분양권을 사고 싶어요. 근데 이 분양권도 사고 싶다니까 규제를 일산부동산 대책에서 전부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분양에 참여해 분양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도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최근에 분양시장 호황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런 숨겨진 정보 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장의자의, 철산자의, 선착순 분양 완판된 거 다 이런 결과입니다. 유주택자가 분양권을 쉽게 선착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죠. 또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 800세대에 되는 복도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46대 1이 나왔습니다. 부지런히 1주택 상태에서 추가로 늘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나 기대가 더 커지면 많은 사람들이 더 동참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자, 국토부 장관이 집값 버블이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을 경고했지만 실제 발언과 정책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의도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대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더라. 과연 그것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어줬을 때 장기적으로 나쁜 선택이 아니었음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4월 9일 토요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동탄 신주거 문화타운 분양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반도체 호재가 있는 경기 남부 지역에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좀 이제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온 좋은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부동산으로 미래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지금 왜 사람들이 주택수를 늘려나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 영상은 주 3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 금리 인하 시기 이전에 기회를 잡으려는 분들께 좋은 내용 항상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